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고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DHD 아이 키우기 2탄 실전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ADHD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반복되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생활에서 ADHD 아이들 양육,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를 명확하게 하자. 저희가 보통 야 이제 3학년이나 됐으면 숙제는 알아서 해야지, 아니면 뭐 학교 갈 준비해, 이런 식의 메시지를 부모님이 이제 주신다. 그러면 ADHD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의미 있게 탁 귀에 와서 꽂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지시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폭발하고 아이는 이제 혼나서 속상하고, 그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저녁에 7시 반부터 숙제를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 그러면 7시 20분이야. 이제 숙제할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명확하게 해주신다든지, 아침에도 8시 30분까지 책가방을 싸서 나와.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주고 아이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를 쪼개서 주기.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숙제해 라고 하면은 숙제하려고 앉았는데 멍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 이렇게 몰입하는 데까지 온셋의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만약 오늘 해야 되는 양이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쪼개서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까지 하고 칭찬해주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까지 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아주 세분화해서 눈에 보이는 목표점이 보이고 완수할 수 있게, 그래서 아주 잘게 쪼개서 그때그때 목표를 주면서 아이를 조금 끌고 나가는 것들을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잘 연습이 되는 아이들은 그 구간도 넓히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에게 눈을 보고 간결하게 지시하기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ADHD 아이들은 특히 주변이 시끄럽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고 있을 때는 부모님이 옆에서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아요. 안 들려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꼭 항상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쳐서 눈을 보고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거나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3, 4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너는 또 빨래통에 양말 안 갖다 놓고 여기다 뒀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듣는 거야? 엄마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이렇게 되면은 또 의미 있게 와서 안 꽂히죠. 그럴 때는 그냥 손 잡고 아이가 딴 데 보고 있으면 누가 엄마 봐. 양말 세탁기에 갖다 놔.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아이들은 집중력이 흐려지거든요. 안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이미 엄마의 톤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은, 사실 위축되면 회피 반응을 보여서 안 그러고 싶어도 그냥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간결하게 아이가 그냥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짧은 문장으로 눈을 쳐다보고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작은 성공이라도 꼭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기. 반대로 위험하거나 혹은 남에게 피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아닌데 내가 좀 안 했으면 하는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무시를 하시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좀 전에 우리가 양말을 갖다 놓으라고 했을 때 아이가 따라준다면 고마워 하고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 그러면 벌을 줘야죠.
근데 벌을 준다고 하는 것들이 꼭 우리 어릴 때 뭐 그런 체벌 이런 게 아니더라도 타임아웃 그런 것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적절한 타임아웃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잠깐 이렇게 뭐 생각하는 의자라든지 이런 거에 앉힌다든지, 혹은 그런 식의 타임아웃 이런 벌도 있고, 혹은 칭찬 스티커를 못 받는 거, 좋은 거를 못 받는 것, TV를 보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처벌이 되죠. 그래서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일은 벌을 주기. 아주 간단한 건데 사실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잘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잘했는데도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아유 뭐 애가 어려서 그렇겠지 뭐 일부러 그랬겠어 하고 그냥 또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는 생활 속에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 정도는 아닌데 내가 좀 안 했으면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손을 뜯는다든지 손톱을 문대든지 막 고개를 꺾는다든지 뭐 틱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 눈에 거슬리는 반복적인 행동 같은 거를 할 때에는 무시를 해야 소거됩니다. 5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 ADHD 아이들은 대부분 감각이, 오감이 예민해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이 뭔가 기능이 떨어지고 이래서 뭔가 주의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거의 열이면 열, 어릴 때부터 우리 애는 너무 예민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감각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눈앞에 뭐가 많이 펼쳐져 있거나 뭐 이런 TV 소리, 엄마 설거지 하는 소리, 이런 일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불안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온전히 자기 공부나 이런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상도 깨끗이 치워주시고 꼭 해야 될 것만 눈앞에 보여주신다든지, 옆에서 막 소란스럽게 하는 동생이 있다 그러면은 형아, 누나, 언니, 오빠가 숙제하는 동안에는 근처에 오면 안 돼 라고 나름 이렇게 그 제한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 청지각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말로 지시해놓고 그 다음엔 꼭 문자 같은 거 아니면 메모장에 써가지고 시각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각 ADHD 애들은 소리에 민감한데 모든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 말소리에 대한 집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각 자극 없이 그냥 소리로만 뭔가 지시를 하게 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아니면 전화로 이거 해? 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마지막 거 하나밖에 기억을 못하죠. 그런 경우에는 너 또 엄마 말 제대로 안 듣고 이거 못했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해야 될 것들을 이거 해놓고 엄마가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잘 연습이 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메모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습관화 시켜서 자기만의 루틴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ADHD 아이들을 위한 이런 양육 지침이 꼭 ADHD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ADHD가 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양육을 하면 불필요한 이런 신경 소모전이 많이 줄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말로 들었을 때 맞아, 그렇지, 그렇겠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사실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아이들은 부모가 노력하네,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변했나 이런 걸 느끼고,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여기서 한두 가지라도 꼭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